이번 시간은 페이지 75페이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우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필요 조건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기 위해서는 명제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 명제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명제가 참일 때 우리는 그걸 기호로 표현하는데 화살표를 두 개를 붙입니다. 따라서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하나, 둘 해서 화살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Q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참이기 때문에 집합관계로 보시면 진리집합을 보시면 P는 Q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때 포함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P라고 놓는다면 얘보다 더 큰 게 Q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왜 충분 조건이라고 하냐면 Q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P만으로도 Q를 포함할 수가 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Q는 P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이 부분만큼의 조건을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필요하다 해서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는 Q에 속해 있다. 충분하다. Q는 P보다 더 많다. 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P가 우리 이제 집합관계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그래서 P하고 Q 중에서 Q가 더 크다. P는 더 작다. 충분 조건. Q가 더 크다. P는 작다.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이거는 참임을 의미하고요. 참일 때 화살표가 출발하는 방향, 출발하는 곳이 바로 충분 조건이고요. 도착하는 곳이 바로 필요 조건입니다. 화살표가 도착하는 곳이. 명칭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충분이고 여기가 필요가 되잖아요. 필요 조건.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도 되고 충분도 돼요. 이렇게 돼서 충분도 되고 여기가 필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은 이게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둘 다 존재해야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면 바로 P이면 Q이고 Q이면 P다가 동시에 이거죠. 동시에 성립하고 이때는 P와 Q가 어떻게 된다? 바로 같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P와 Q가 동시에 있는 거 이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화살표로는 양방향, 선생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양방향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나타내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화살표는 먼저 그린 다음에 이쪽으로 화살표, 이쪽으로 화살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진리집합 P와 Q가 서로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선 1번 우리 삼각형에서 1번은요 P면 Q이다가 이건 참일 때죠. 명제가 참일 때인데 화살 방향에 따라서 출발하는 쪽이 주는 쪽이 P고 이걸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Q는 받는 쪽이고 도착하는 쪽이죠. 이건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명제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참이다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X가 실수일 때 두 조건 X는 2, P는 2고요.
x의 제곱은 4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리집합을 보면 P는 바로 2가 될 것이고요. Q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럼 누가 더 크다? Q가 더 크다. 그리고 이거는 Q가 큰 게 성립하죠.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P는 출발하는 쪽이니까 Q이기 위한 중분 조건, Q는 도착하는 쪽이니까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명칭은 빨리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P는 Q이면 참이고요. Q에서 P로는 못 갑니다. 거짓이 돼요. 그래서 거짓이다. 그래서 P는 중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X는 2고요. 3X는 6인데 얘를 정리하니까 X는 풀어주니까 1차 방정식 X는 2가 나와서 두 개의 뭐가 됩니까? 집합이 2하고 2에서 같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P는 Q이다도 성립하고 Q는 P이다도 성립하는,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성립하고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필요 중분 조건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래서 집합이 둘이 같을 때 필요 중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번 중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진리 집합의 관계인데 선생님 이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P이면 Q이다는 Q의 P는 진리 집합 P는 진리 집합 Q의 부분 집합이고요. 속하는 이렇게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중분 조건. 이렇게 밖에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비료 조건. 서로 같으면 뭐가 된다고요? 비료 중분 조건.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집합 관계에서 우리가 아까 배운 거에 반대로도 성립한다. 그리고 서로 속하지 않으면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인데 속했을 때, 즉 부분집합일 때 문제가 됩니다. 부분집합. 만약에 부분집합이 아니면 아무 조건도 아니다. 중요한 말이죠. 됐습니까? PQ 보겠습니다. P는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면 바로 사이값이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내니까 5보다 작다 부분이 마이너스 2하고 P 사이를 포함합니다. Q가 어떻게 됩니까? P를 포함하죠. Q가 더 넓습니다. 그쵸? 그래서 Q가 더 넓다, 포함한다, P는 Q에 속한다, 부분집합이다. 똑같은 말이고요. 따라서 명제가 참이고요. P면 Q이다가 성립하고요. 이때 P는 출발하기 때문에 중분 조건, Q는 도착하기 때문에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명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출발하는 부분을 바로 중분 조건, 얘를 도착하는 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에 있을 때 이거는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외웁니다. 필요 충분, 이렇게 꼭 이 명칭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뭐한다? 부분 집합 관계일 때. 따라서 부분 집합 관계가 아닐 때는 아무 조건이 아니다라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